안녕하십니까. 로봇은 아이들의 꿈이죠. 그 로봇에 열광하고 특히 지능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로봇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택할 때 이제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먼저 그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고요. 또 나아가서 지능 로봇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레고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봇은 이제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센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능 로봇은요. 그래서 센서를 개발을 해보기도 하고, 또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처리를 해서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로봇을 위해서 센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이런 그 연구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능 로봇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약 20년 전이었는데 과연 지능이라는 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지능 로봇을 지능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지능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내 몸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몸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공기도 없는 공간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그런 세상을 과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내 지능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러던 중에 돌을 만나게 됩니다. 에딘버러에서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 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머리를 번뜩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과연 저 돌이 없었으면 내가 넘어질 뻔 하지 않았겠지. 나한테 변화를 준 것이거든요. 그 돌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한테 변화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돌 안에 누군가 앉아가지고, 돌의 자아가 되겠죠. 누군가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가만히 있죠. 사람이 다가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차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거야 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만약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을 이제 정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룰을 알고 있으면 더 자율적인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지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이런 환경이면 이렇게 하고,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많은 거죠.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엘리먼트가 이 하나의 룰입니다. if 뭐뭐 then 뭐뭐.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바로 몇 줄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돌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차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거야 라는 건 하나의 룰입니다. 룰인데 그 룰이 과연 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 결국은 돌에 지능이 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돌에 지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설명을 해봐라. Explain to me.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설명을 했더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그 선생님을 전 잊지를 못합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좀 더 이제 철학 공부도 하고 공부를 좀 더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돌은 분명히 지능이 있습니다. 그 지능은 바로 이런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츄에이셔널 한. 그리고 내가 없었으면 그 지능은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릴레이셔널.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 그런 그 지능,
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은 물론 그 철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디엔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과학의 범위에서 또 공학의 범위에서 과연 돌에 지능이 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까라는 것을 이제 아주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은 이 문제는 의미에 대한 문제다. 의미에 대한 문제다. 의미에 대한 문제를 가장 오랫동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곳이 바로 예술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비교적 최근이죠. 미국으로 또 예술을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가서 철저하게 예술의 기본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드로잉부터 시작을 해서 인체 드로잉, 페인팅, 이렇게 먼지도 마시고 땀도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보석, 브로치를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요. 건축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인스톨레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첫째, 재료를 탐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료를 안다라는 것이죠. 재료가 미디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알기 위해서 아주 깊이 있는 오랜 시간 동안에 탐구를 하게 되는데, 과연 지능 로봇을 만드는 그런 소사이티 도메인에서 재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느냐? 저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점에서 좀 서로 참고할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둘째는 이제 형태죠. 그러니까 로봇에서 팔이 하나 있는 로봇과 없는 로봇은 기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결정이 되고, 또는 구조를 아주 스마트하게 잘 만들면 프로그램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모폴로지, 구조와 프로그램 레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미닝, 심볼이지 않습니까? 구조와 레프레젠테이션은 서로 호환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더 절감을 하게 된 것이 예술을 공부를 하면서 예술가들이 늘 하는, 오랫동안 해왔던 재료를 탐구를 하고 형태를 생각하고 하는, 이제 그 점에서 많은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서 로봇은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거든요. 근데 움직인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의 다른 퍼스펙티브에서 의미를 함축을 할 수 있는 아주 깊은 공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탐구를 한번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에서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얘가 떨어지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얘가 어느 순간
있다고 내가 느끼지 않을까. 이게 뭔가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런 측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그는 분명히 프로그램된 거 아니거든요. 프로그램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인가? 지한테 있는 것인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주 단순한 구조와 단순한 동작에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실제 로봇을 만들고 디자인하는데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기술을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한번 응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장자의 나비의 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나비를 구해다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려보고요. 그린 그림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합니다. 단순한 수식을 적용을 해서 움직이게 하죠. 또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를 적용을 해서 여러 마리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한 그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나오고요. 인터랙티브 비디오는 밖을 보고 카메라를 써서 밖을 보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그려내는 것이니까 센서를 이제 센서로서 이제 카메라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면 단순화하고 더 단순화해서 정보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2차원平면이니까 3차원으로 만들고 3차원에서 이제 너무 얇으니까 두께를 줘가지고 어떤 사람이 결국 덩어리 형태가 되고요. 나비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단순한 룰을 써서 날아가다가 저 덩어리를 만나면 그 자리에 섭니다. 덩어리가 없어지면 계속 날아갑니다. 아주 단순한 룰입니다. 근데 나비가 약 한 200마리, 300마리 정도 되면 하나의 패턴을 가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죠. 네, 로봇은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기까지 하는데, 또 움직일 뿐만 아니라 센서들을 써서 밖을 보고 또 다른 환경에 있는 무언가와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움직이는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한다는 그 사실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러티브를 함축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한 인터랙티브 구조를 활용을 해서 한번 이 폼을 느껴보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또 다른 형태의 인터랙티브한 작업입니다. 저 로봇은 사람을 따라다니고요. 왼쪽 오른쪽을 가면서
이제 그 현의 길이를 바꿈을 해서 그 음의 그 높낮이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 그 관객이 그 음악을 연주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로봇과 같은 물체들은 밖을 보죠.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과와 바나나를 그릴 때였는데요. 옆에 그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작은 로봇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사과와 바나나를 저렇게 보는데 이 로봇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보는 거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뒤에 펜을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이 로봇은 그 왼쪽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하고 오른쪽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 그 물체를 피해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로봇인데요. 결국 그 꼬리에 그 펜이 달려져 있으면서 사과와 바나나를 그리는 그런 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리는 과정에서 과연 이 로봇이 사과와 바나나를 알까? 알고 그린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나는 사과 바나나를 그릴 때 알고 그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서로 그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동작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 같은 걸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생각을 거려야 되겠고요. 결국 우리는 로봇을 생각을 할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로봇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그 로봇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로봇과 교감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그 도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도래도 지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 로봇과 교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고 과학과 예술을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